네, 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에서 행정법 강의하는 이상현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행정법 총론 기본 이론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행정을 배웠던 거죠. 이제 두 번째, 통치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대로 통치란 나라를 다스린다. 통틀어 다스린다. 그래서 그 통치하는 것 중에서 정치행위 중에서 특히 통치행위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죠. 이거 왜 붙였을까? 자, 행정자금 중에서 일정한 행위는 정치행위 중에서도 고도의 정치행위는 법원에서 재판하기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아예 재판하지 말자. 이런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누가? 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부르자 하고 시작된 거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행정이란 개별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죠. 특정인 특정 사건의 법을 집행하니까 그것은 소송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였는데 통치행위란 소송이 안 된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10페이지 가보시면 통치행위가 나와 있죠. 뭐 크게 중요한 쟁점은 아니지만 시험에 한 번씩 꼭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럼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개념 요소는 고도의 정치죠. 정치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도의 정치다. 모든 정치행위가 재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고도의 정치작용. 정치라는 것은 뭡니까? 나라를 통합하는 거죠. 대화하고 타협해서 적대 세력과도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나 국회가 하는 아주 고도의 정치행위 그런 것들을 잘해야 나라가 잘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떤 법이라는 제약이 묶여가지고 법적인 잣대로만 판단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거든. 그럼 그런 일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저는 나쁜 놈인데 어떻게 손을 잡아야 되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나쁜 놈이건 아니건 적대 세력이 아니건 일단 나라 통합을 위해서는 같이 하나로 묶여서 같이 가자는 것이. 그때는 법이라는 잣대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우리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해서 국가 활동 중에서 국회든 대통령이든 고도의 정치행위는 재판에서 빼자 그 말이죠. 그래서 국가 자금 중에서 통치행위라고 인정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재판에서 빼자는 겁니다. 통치행위란 무엇인가 하면 고도의 정치행위. 근데 우리가 전투적으로 시험에서 사용할 용어는 재판 안 돼. 재판 안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앞에 세운 거 개별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게 있죠.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 그럼 국가 활동 중에서 우리가 행정행위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개별 구체적인 법 집행이니까 재판의 대상이 된다 그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건심사, 본안심사 나뉜다고 그랬죠. 요건심사 대표적으로 원, 대, 협 있죠. 중에서 대,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개별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행정행위는 재판 대상이 되지만 고도의 정치행위인 통치행위는 재판 대상이 안 된다. 라고 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통치행위, 행정행위라는 네 글자입니다. 하여튼 법학하는 사람들은 두 글자는 네 글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험에서 이거는 통치행위입니다. 그 말은 재판 안 돼. 이것은 행정입니다. 이꼴 재판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재판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판결을 받는다? 그렇죠. 집에 가. 판결입니다. 그다음. 자, 통치행위의 제도적 전제는 통치행위라는 개념은 어떤 제도 하에서 논의가 시작될까? 행정재판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개괄주의와 열기주의가 있습니다. 개괄주의란 말 그대로 개괄적으로 개나 소나 재판 다 된다. 이 개괄주의. 한마디로 재판 다 돼. 번역하면 재판 다 돼. 국가 행정활동 중에서 재판 다 돼. 이 말입니다. 열기주의란 열거하고 기입된 것만 재판이 됩니다. 법률에서 재판이 되는 행위라고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것만 재판되는 거죠. 열기주의. 그러니까 재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되는 거죠. 그걸 줄여서 재판 제한.
재판 제한.